19번입니다. 19번은 쌤이 수업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3%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3%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3%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돈의 가치가 1.03분의 1배 됐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증가한 비율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가 1.03분의 1배 되었다라고 이게 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도 보면은 지금 3년 동안 5.8%의 연이자를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 앞으로 두 번 간다고 생각해 보면 1.058배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3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대요. 2.92%만큼 일어났대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이게 소수점 앞으로 두 번 가면 1.0292의 세제곱만큼 나눠주면 그 비율만큼,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돈의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real terms percentage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1.058 세제곱 나누기 1.0292의 세제곱 계산해보면 1.0863 이렇게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대답을 해보면 8.63%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돈의 가치는 8.63%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은 2,000달러의 컴퓨터를 샀대요. 컴퓨터를 샀는데 감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가가 일어나서 10%씩 감가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0.9만큼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플레이션이 또 예측이 됩니다. 2%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대. 그러면 소수점이 이렇게 두 번 간다고 생각하면 1.02가 되고 이것이 4회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4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가치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2,000달러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제 컴퓨터 가격이 4년 뒤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2000 곱하기 가로 열고 0.9 나누기 1.02의 4제곱 계산하면 1212.27달러 정도 된다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보면 계산기 표시가 있어요.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방법 A는 매년 25달러씩 받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적인 방법으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고, 방법 B는 연이율 2%의 복리이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씩 늘어나는 거니까 등비수열적인 방법으로 값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두 방법 A와 방법 B를 비교해서 기간을 구해라. 방법 A가 방법 B보다 더 나은, 더 큰 기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적어보면 방법 A가 방법 B보다 큰 것은 몇 년 동안일까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을 생각할 때도 1년 동안 A의 값과 B의 값, 그 다음에 2년 동안 A의 값과 B의 값,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의 값을 첫째 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 21번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투자금 1,000달러가 첫째 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A의 방법으로 1년이 지났을 때의 값 1,025달러, 그 다음에 B의 방법으로 1년이 지났을 때의 값 1000 곱하기 1.02의 1제곱이 방법 A, B에 대한 첫째 항이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N년 동안의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방법 A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방법 B의 일반항은
1000 곱하기 1.02 이게 첫째 항이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한꺼번에 표현해보면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수열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쭉 표현해보고 a의 값이 b보다 큰 값을 가지는 기간을 직접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방법 a를 un, 방법 b를 vn이라고 이름 붙이고 계산기에 수열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에 수열로 가서 add 시퀀스를 누르고 먼저 un을 입력합니다. 1025 더하기 갈로 열고 n-1 갈로 닫고 25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시퀀스 vn이라는 시퀀스를 입력합니다. 1000 곱하기 1.02의 n제곱 이라고 입력을 하고 밸류를 비교를 해 볼 건데 인터벌은 첫째 항은 이제 첫째 항부터 50항까지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열을 관찰해 보면 계속해서 un이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계속 un이 더 큽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22번째 항까지는 un이 더 큰데 23번째 항부터는 이제 vn이 더 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2년 동안이다. 22년 동안 a가 더 크다. 해서 22년 동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22 year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게임을 하는데 호박이 이제 떨어진 거리가 처음에는 3m 떨어져 있고 출발 지점에서 그 다음에는 호박이 1m씩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출발 스타트 지점에서 출발해서 호박을 가지고 다시 출발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호박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또 출발해가지고 두 번째 호박을 겟해서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되돌아오면 두 번째 호박을 얻는 이런 게임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첫 번째 호박을 얻기 위해서 그녀가 달린 거리를 적어봐라 그랬죠. 첫 번째 호박을 얻기 위해서는 3m만큼 갔다가 3m만큼 되돌아와야 되니까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호박을 얻기 위해서는 4m를 갔다가 4m를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8이 되고 세 번째 수열부터는 규칙을 생각해 보면 10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시르마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24m 떨어진 호박을 얻었대요. 그랬을 때 토탈 넘버 오브 펌프킨 호박의 개수는 24m 떨어진 호박이 마지막일 때 이 학생이 모은 총 호박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 말은 24m 떨어진 호박이 몇 번째 호박인지 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냥 규칙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학생이 뛴 거리에 대한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은 6이었고 그 다음에 공차가 2였기 때문에 6 더하기 2에 n-1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생각할 수 있고 24m 떨어진 호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48m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로 약분하고 n 플러스 2가 24라고 해보면 이 호박이 22번째 호박이라서 22개의 호박을 얻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푸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고 이 방법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규칙성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첫 번째 호박이 3m 떨어져 있었고 두 번째 호박이 4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호박인지는 모르겠지만 24m 떨어져 있었다면 이때의 n은 위에 이 변하는 숫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n은 22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수열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하는 숫자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호박이 몇 번째 호박인지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더 편한 방법으로
22번째 호박임을 알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봅시다. 그랬을 때 이 시르마라는 학생이 이 호박들, 이 22개의 호박을 얻기 위해서 뛴 토탈 디스턴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거리의 총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아까 얻었던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건데 22번째 호박을 얻기 위한 거리의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S22를 계산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2 하면은 12고 그 다음에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22 곱하기 27로 할 수 있고 27 곱하기 22는 54, 54 이렇게 되니까 답은 594m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라는 학생도 이제 이 게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제 시그널을 울렸을 때 그 학생이 뛴 거리가 940m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몇 개의 호박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어진 정보가 뛴 거리의 총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SN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SN이 940이다 라고 놓고 이 N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N 공식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2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 있고 이것이 940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2로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n 플러스 5는 940이 되어서 이것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n이 대충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계산기에서요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서 좌변에 x 곱하기 x 더하기 5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940을 입력을 해서 교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점을 보면 x가 28.2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은 28.3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40m를 뛰면 28.3개의 호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29개를 얻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호박은 28개까지만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개까지 얻었다. 이렇게 E에서는 대답을 할 수 있고 F에서는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from the start, 그러니까 28개까지 호박을 갖다 놓고 다시 29번째 호박을 위해서 달려나갔겠죠. 출발점에서. 그 달려나간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뛴 거리가 940인데 다시 출발점에 왔을 때가 S28이죠. 28번째 호박을 갖다 놨을 때가 딱 다시 출발점에 서는 위치니까 이 차이를 계산하면 출발 지점에서 피터가 몇 미터 뛰어나갔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940 빼기 S28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2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하고 간단하게 쓰면 28 곱하기 33이 되고 요거는 계산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가서 940 마이너스 28 곱하기 33을 해보면 16이 되어서 16m를 출발 지점에서 더 뛰어나갔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번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7번째, 3번째, 첫 번째 항이 U7, U3, U1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그리고 첫째 항은 A, 그 다음에 공차는 D라고 했을 때 먼저 공차 D가 2분의 A인 관계임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비 중항의 성질을 써볼 수 있습니다. 중간의 항의 제곱은 양옆의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어서 A 플러스 2D의 제곱이 되고 A7은 A 플러스 6D
첫째 항은 A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좌변을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4ad 플러스 4d제곱이 되고 우변은 a제곱 더하기 6ad가 되어서 a제곱 소거되고 4ad랑 6ad 계산되면 2ad가 되거든요. 그리고 넌제로인 d라고 했으니까 d를 약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도 약분할 수 있고 그래서 2d는 a가 되어서 따라서 d는 2분의 a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우리가 여기 21번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차수열의 합공식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관한 수열을 계산기에 입력해 놓고 쭉 관찰하면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등차수열의 7번째 항 U72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a 더하기 6d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방금 d가 2분의 a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즉 4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3하고 4a하고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4분의 3인 걸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차는 그것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8분의 3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항들 세 번째 항도 구해볼까요? a 플러스 2d니까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 되어서 4분의 6이고 2분의 3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7번째 항부터 시작하니까 3,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이어지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 놓고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했는 게 뭐냐 하면 The sum of the first n terms in arithmetic sequence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sum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뒤에 부분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묻는 이것이 적어도 200 이상 더 크게 이제 이 식을 만족하게끔 n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합공식을 이제 써서 이걸 계산기에 입력해서 관찰을 하면서 답을 얻어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2분의 3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8분의 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3 1 빼기 공비의 항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에 조금만 더 모양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좌변은 2분의 n 2분의 3 더하기 n-1 8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우변은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6 1-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00이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퀀스로 가서 n 나누기 2 3 나누기 2 더하기 n-1 곱하기 3 나누기 8 좌변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은 6 갈로 열고 1 빼기 1 나누기 2의 n제곱 플러스 200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은 첫 번째 항부터 한 50번째 항까지 관찰을 해봅시다. 그러면 un이 더 커지는 것이 언제쯤인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변은 거의 205, 20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좌변이 더 커지게 되는 때가 언제냐? 관찰해 보면 32번째 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4번도 방금 풀었는 문제와 매우 비슷한 문제입니다. 먼저 데이 1에 그녀가 이제 10km를 뛰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A라는 방법은 2km씩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 B는 15%씩 뛰는 거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방법 A를 UN이라고 표현한다면 방법 A와 방법 B 이거를 VN이라고 표현하고 중 42km에 먼저 도달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기에 입력해서
먼저 도달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항 더하기 n-1d라고 쓸 수 있고 vn은 첫째 항 곱하기 1.15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 더하기 괄호 열고 n-1 곱하기 2 입력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15의 n-1제곱 입력해서 밸류를 비교해 볼 건데 인터벌을 첫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42kg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12번째 만에 VN이 46kg에 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VN이 먼저 도달한다. VN이 12일 만에 46kg에 도달한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B가 먼저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이제 뛴 총 거리, 토탈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차에 관한 합과 등비 수열에 관한 합을 비교해서 90kg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 2분의 n 첫째 항 곱하기 2 곱하기 n-1 공차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약분하면 10 이렇게 돼서 n 곱하기 n 플러스 9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수열을 계산기에 입력해보면 먼저 등차 수열의 합공식 n 곱하기 n 더하기 9 입력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 10 곱하기 1.15의 n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0.15 이렇게 해서 밸류를 비교를 해볼 건데 인터벌을 첫 번째 항에서 50번째 항까지 이렇게 지정하고 밸류를 비교를 해봤을 때 90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등차 수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토탈 뛴 거리는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방법 A가 UN이 6일 만에 90km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N이라는 것은 방법 A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뭐가 90에 먼저 도달하는지를 우리가 계산기를 관찰하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봉급이 25,000파운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그리고 1,500달러씩 오르는 봉급이 오른다고 해요. 이것은 등차 수열적인 변화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30년을 일했을 때 마지막 해의 연봉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첫째 항이 25,000이라고 했고 공차가 1,500일 때 마지막 해는 30년 뒤니까 30년째 되는 해에 봉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0번째 항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 더하기 29 곱하기 1,500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서 계산기를 해보면 25,000 더하기 29 곱하기 1,500 계산하면 68,5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68,500 파운드, 지금 단위가 파운드니까 파운드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그 다음에 30년 동안 토탈 해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S30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B는. 그래서 2분의 항수 30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2 하면 50000 이렇게 되고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어서 2로 약분하고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 곱하기 5만 더하기 29 곱하기 1500 이렇게 계산하면 1402500 파운드라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인플레이션이 1.5 매년 1.5%의 비율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find the real value 실제 가치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파이널 셀러리 마지막 봉급의 실제 가치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파운드에 가까운 숫자로 표현해 봐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에서 마지막 해의 봉급을 찾았어요. 68500 파운드라고 찾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1.5% 일어났다는 것은 소수점 앞으로 2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면 1.025의 30번만큼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오른 비율만큼 이렇게 나눠주면은
실제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8500 나누기 1.015의 30제곱 이렇게 보면 43823.72645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까운 100파운드는 800파운드예요. 900파운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800파운드에 더 가깝죠. 그래서 답은 43800 43,800파운드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43,800파운드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실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제 가치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풀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 U10은 4번째 항의 2 times 2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U1 더하기 9D는 2U1 더하기 6D가 돼서 U1은 3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D로 나누면 U1 나누기 D는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개의 연속된 항이라고 했어요. A, B, C, D가.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BC-AD를 계산해서 과연 좌변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4개의 항을 미지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준을 C로 정하고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공차를 D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지금 문자 D는 썼기 때문에 공차를 K라는 문자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러고 C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4번째 항은 C 플러스 K라고 표현할 수 있고, 2번째 항은 C 마이너스 K, 첫 번째 항은 C 마이너스 2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BC 마이너스 AD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 마이너스 K 곱하기 C 마이너스 2K 곱하기 C 플러스 K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전개해보면 C제곱 마이너스 CK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CK 마이너스 2CK 마이너스 2K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같은 것을 계산해주고 마이너스 CK도 이렇게 계산해주면 2K제곱이 남는다고 할 수 있고, K, 공차는 B와 C의 차이가 공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C-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게 안에 제곱이니까 B-C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처음에 BC-AD로 출발해서 좌변인 2 곱하기 B-C의 제곱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을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믹스드 프랙티스 시퀀스 파트를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도 많고 계산도 많고 계산기 쓰는 방법도 이제 앞에 단원하고도 좀 다르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